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토크를 맡은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인데요. 부부싸움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싸우는 법을 아는 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지켜지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때 그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잘 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부부싸움을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비판합니다. 강한 어조로 서로를 공격하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형태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갈등이 있으면 대놓고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부부, 그런 부부들을 저희가 잘 싸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시하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의도적으로 창피 주기. 부부싸움 가운데 무엇인가 좀 격렬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습관도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겠죠. 악의적인 유머,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악의적인 유머도 있습니다. 또 모욕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부부싸움을 함에 있어서 삼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또 세 번째로는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봅니다. 사태를 직면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는 경우는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잘못 싸우는 부부들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으로 아주 냉랭하고 몰인정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네 말은 듣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역시나 잘못 싸우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죠. 잘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에도 경청하고 또 공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렵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거나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거리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변화시킬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싸움거리를 만들면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싸움거리를 잘 선택하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싸움거리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싸우는 부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것이죠. 말꼬리만 계속 잡으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슈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무시하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마구대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흥분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시댁 얘기를 한다든가 아내한테 처가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들은 저희가 좀 금기시하고 있죠.
그런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들지 않는 지혜, 그것도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인신공격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신년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부부싸움이 새로운 양상으로, 긍정적인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위한 그런 모색점으로 부부싸움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할 텐데요. 한번 나누어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박형민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벽 쌓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든지 주변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꽤 오래돼서 싸움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 하는 줄 알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감출 뿐이지 안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죠, 홀어머니를 10년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시어머니를 10년 모시고 같이 살았던 건데 어머니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숨어서 잘 싸우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 드라마랑은 정말 상극이었어요. 아침 드라마는 싸우는 내용 아니면 뭐 우는 내용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싫어서 집안에서 싸우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진화할 건 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피해버리니까 아내 마음이 더 많이 아파지고 상처되어지고 좀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풀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미련했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깨닫고 있다가 또 목사님 강의하시니까 맞아, 장벽 쌓기 그거 내가 참 잘하는 거였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내가 참고 있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이제 전임 전도사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분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안 참으셔요? 안 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많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버려 두면 속병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정말 그걸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장벽을 쌓으면서 그냥 외면하고 있으니까 처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걸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죠. 사모님 최고입니다. 우리 민병호 목사님 방어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부부가 특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 성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싸울 때 뭐 누구 잘못을 이제 꼭 지적하잖아요. 그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 사실은 경청 공감 이게 참 어렵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거에 대한 뭐 방어하고 변명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는 그게 아닌데 싸우는 이유가 그게 아닌데 자꾸 다른 말이 섞이고 하니까 저희 아내랑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제가 그럴 수 있고 제가 느낄 때 저희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부 제가 특히 저희 아내한테 말을 많이 할 때 무슨 말 내가 지금 말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냐. 근데 자기는 지금 회피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안 굽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되고 그게 되겠냐. 나는 대화하자고 하는데 또 제가 대화하자고 하는 저도 말이 좀 좋게 나가면 예쁘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도 마음이 상해서 그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 그게 이제 참 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왜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게 아닌데 본질 외적인 거 같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또 말 안 한 것 때문에 싸우고 왜 말 안 하냐 말해라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윽박 지르고 하면 또 피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떤 방어적 태도가 아닌가. 본질적인 부분 갖고 풀어나가도 지금 부부싸움 힘든데 자꾸 다른 주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것처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부싸움. 그러나 찜찜하고. 부부 상담을 공부해 보면 여자들은 좀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걸 못 봐주겠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안에 있었던 이 감정을 풀고 오늘 출근을 해야지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되죠. 벽도부터. 예, 그러니까 막 웃어 막 이러고 지금 나가야지 되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게 여자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남자 가만두면 되는데. 예,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멸시 어려운 주제죠. 예. 사모님에게 멸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멸치 국물 넣고 칼국수는 끓일 줄 알아도 멸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고 막 애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왜 그렇게 화가 났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7살인데 내 동생 4살짜리 앞에서 나를 혼내면 내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됩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요. 싸우는 것, 그 문제에 한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아주 강한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욕당하는 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그냥 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 욕을 하고 또 아빠는 너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확전시키지 말고 인격적인 모욕하지 말고 제발 멸시하지 말고 그 건 가지고 서로 변화되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해야지 서로 인신공격하고 멸시하면은 마음에 분이 쌓이게 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오늘 첫 주인데요. 한번 2017년 지혜롭게 싸워야지. 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녀를 자기 편 만들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네. 미련한 짓이죠. 결국. 네. 니네 아빠 봐라. 지금 현대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져 갖고 이게 정말 큰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남보현 목사님, 네. 저 비판, 그렇죠. 예, 부부 싸움에 어떻게? 비판. 예. 이거 신년.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 비판 그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박 목사님 같이 내가 비판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처음에 연애를 저희가 5년쯤 했으니까요. 네. 연애가 짧진 않았죠. 그때는 뭐 그냥 다 좋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뭐 비판하는 거는 없었어요. 비판할 거리도 없죠.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사역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야당 노릇을 좀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성향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주 젊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훨씬 젊은 사역자였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물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잘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별다른 해법을 알지 못해서 그냥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냥 여보는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또 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또 굉장히 또 똑똑한 분들이 건설적인 많으셨어요. 비판 많이 하시는 네. 분이셨는데 건설적인 비판도 비판이라 네. 예, 물론 제가 잘 이제 이렇게 수용하지만 데미지가 크죠, 예, 그래도.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남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보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거를 지금까지 뭐 십수년 동안 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잘 지켜주고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여러
부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못 싸우는 부분에서 비판하는 것, 막 강한 어조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남자들한테는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사실 격려해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도 좀 그렇고요. 가리키려고 하는 부부 가정은 부부 싸움이 좀 많더라고요. 예. 들었지 여보? 예. 네, 우리 한 가지 더 싸움을 잘하는 부부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호 목사님 이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피하지 마라. 네, 도피하지 말라. 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잘 싸우려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청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단 말싸움이 커지면 서로 안 듣죠. 당신 내 말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내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 자기도 내가 저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내는 맞는 건데 기분은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논점이 흐려지고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못하지만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 건 이제는 말톤을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공격하면 우는 2살 저희 둘째 아들도 제가 혼내면 혼낼수록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혼나!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우는데 잘 안고 진정이 아가 그래 좀만 더 울어라 괜찮아 그래 뭐 속상해서 이렇게 하면 잦아드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얘도 계속 높이 울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닫고 저희 아내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이유가 뭐야 나는 이게 많이 힘들어 이런 어떻게 했으면 힘들게 좋겠어. 느껴져. 아니 저희 새 괜찮습니다. 되게 행복해. 2017년 안 싸우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매번 걱정하시더라고요. 방송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청 그런 것들이 되게 도피하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싸울 때 같이 싸우자. 파이팅. 그래서 자기 말 내 말 다 하고 거기서 풀지 않으면 건 대 건으로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났는데 나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뭐 6개월 전 1년 전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면 또 기분이 나빠 또 싸우게 되고 여자들이 다 그래. 또 다 그렇다고 하니까 또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용납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부부싸움이 유순해져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백광현 목사님 싸움거리는 신중하게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됩니다. 싸움거리하고 싸움거리하고 두 개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 같은데요. 자, 싸움거리는 신중하게 한 건만 가지고 여자분들 저금통처럼 모아놓은 거 20년 전에 거 꺼내지 마시고 고날 고건 건 바이 건으로 그것만 얘기하기. 그게 싸움거리죠. 두 번째는 싸움거리입니다. 멀리서 갖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나 집 나가 그러고 팍 나가지 마시고 가까이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리에서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된 거 생각하면 아 그랬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당신 얘기 들으니까 내가 큰 잘못했네 여보 미안해 하고 안아줄 수 있는 싸움 거리를 가지고 싸우시면 그러죠? 이게 싸움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허깅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노련미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안아줬더니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기분 안 풀렸는데. 근데 이게 너무 남자가 힘이 세야 돼. 저리 가라 그래도 딱 급한 안아가. 나머지. 근데 이제 저리 가라 가면은 아직까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갖고 나도 그래 기분 나빠 하고 이제 왜 목사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래야지 절에 가라고 그래. 절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교회 가. 네네네. 그런 게 아직 제가 네. 완숙하지 않아서 네. 예. 배워갈 겁니다. 어떤 집은 그러면 그 엄마가 예뻐하는 애를 막 때리죠. 엄마가 예뻐하네. 예. 네, 우리 박형민 목사님 갈등의 진짜 원인을 찾으라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싸움을 잘하는 비결이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비결인데 저는 목사의 아내는 교회 안에 동등한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아내랑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것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여자는 약간 감성적이고 남자는 약간 이성적이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잘 안 맞으니까 오히려 다른 결론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실제로 저는 뭐 이성적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건 왜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석을 되게 잘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네, 그런데 아내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감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길래 저희 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갈 때 우리 커피숍 들리자. 커피숍에서 그냥 거기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커피숍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목소리 톤을 낮춰서 설명하면 아내가 잘 듣더라고요. 부드러워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놓고 그냥 조곤조곤 정말 조곤조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또 아내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간에 살짝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들 가지고 좀 더 유순하게 교회 안에 목회 안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잘 싸우는 방법이니까 소리 높여서 싸우고 둘이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싸우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된 공간 안에서 서로 차 마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상호의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싸움은 싸움인데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싸움이 상처내는 싸움이 아니라 건설적인 싸움이 되어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 네, 우리 남보현 목사님, 예,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라. 아니,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우리 남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보 이리 와 좀 앉아봐. 이거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저희 첫째 아들한테 자꾸 승기야 너 일로 와서 앉아봐. 그거 그러면 안 돼. 무서워. 맞아요. 근데 저희 얼굴 아내가 표정부터 바뀌어서 가끔 오니까. 그러거든요. 미안하네.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말은 굉장히 유순한데 찬바람이 막 확 오죠. 그렇죠? 시베리아 예, 기운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 저 거기 안 앉고 싶어요. 이렇게 애교스럽게 하십니까 지금 정말? 아니까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기분에 따라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앉으면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세상 모든 사람들 또는 여성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저희 아내가 잘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제 쭉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듣는 사람이 쉬우냐? 쉽지 않죠. 맞아요. 나도 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 이제 막 이성적으로 또는 그동안 아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던 그 교양 이런 교양인의 대화로 총동원해서 잘 듣죠. 사랑의 말로. 근데 잘 될 때도 있고 이제 안 될 때도 있어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끝까지 이걸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감정을 얘기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뭐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도 이런 면에서는 이렇다라고 또 솔직히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간은 참 힘이 듭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제가 잘 견디고 또 잘 보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면에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고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외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화평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부 세미나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구호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공부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책망과 그 감동, 거기로부터 십자가. 이 시간이 정말 내 생명이 소생케 되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지렁이가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네.